피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괜찮은 기업도 있지만 정말 가선 안 되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시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들인데요. 특히 이제 비전공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을 갔다가 대기업을 가겠다는 생각인데요. 절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더 작은 기업으로 내려가는 게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당연히 취업시장에서는 대기업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꿈은 크게 가지세요. 이게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중소기업이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퍼져 있어요. 언더도그마라고 하죠.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선입견인데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중소기업은 아주 뭐 베이스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기술력이 더 좋고 대기업들은 이걸 이용만 하니까 안 좋다, 이런 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또 가급적이면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가세요. 뭐 지방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업이 많고 견제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많고 기업이 선택지가 높다 보면은 당연히 더 좋은 기업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웬만해서는 가급적 또 서울을 바라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가장 안 좋은 생각이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길 고른다. 물론 그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까운 곳이 좋다, 이런 생각은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아니 중학교 때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경영자의 성격이 좋다고 그 기업도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끔 뭐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기업을 차렸다고,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 기업을 가겠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발전하고 또 별개입니다. 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경영자의 모습으로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직이 어렵다는 생각, 이 생각이 특히 많이 좀 지배해요. 특히 취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그래 조급하게 자꾸 취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더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연봉 같은 것도 협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연봉은 무조건 한 번 이상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올려보셔야 돼요. 이 취업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경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정말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능력보다 훨씬 더 이런 데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정권 초 이런 경우에는 막 취업을 평소보다 20-30% 더 시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게 삐끗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기업을 가면 그게 충분히 역전될 수 있고, 한 번 기업 잘못 들어가서 인생 망치는 경우 많거든요. 또 하나, 스타트업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뭐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걸 과장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또 그런 것도 속여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건물이나 부지 같은 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절대 보장된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에서, 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이런 선입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건 좀 약간 착한 선입견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강요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명백히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당연히 이제 말할 가치가 없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뭐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도요, 일단 굴러가야지 자동차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거지, 애당초 자동차가 움직이지도 않으면은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가치도 없는 기업, 당연히 월급 밀리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안 되고요.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밀렸으면. 신뢰는요, 한 번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서류, 각종 중요 서류들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 거 제대로 안 쓰는 기업은 당연히 가시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기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괜찮은 데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불법 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차 소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IT 업계 중에요. 연구자료 조작하는 기업 많습니다. 기술력은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고 혹은 사업계획서 통과됐으니까 이런 기업을 바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좀 깨닫게 되시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깊이 얽히게 되면 그냥 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 꼬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시카우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캐시카우라는 건요, 수익 창출이 확실한 아이템입니다. 그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요, 반드시 그걸로 수입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뭐 장담하는데 IT 업계 중에 한 90% 이상은요, 제대로 된 수입 내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참 웃긴 게 가끔 IT 쪽 일하시는 분들이 막 뭐 카페나 분식집, 술집 창업하는 걸 좀 낮게 보는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술집만큼 캐시카우 확실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그쵸? 유통도 확실하고 수입원도 확실하고 마케팅도 확실하고 이런 걸 못 갖춘 IT업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90%, 95%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야 됩니다. 캐시카우 없이 국가사업, 용역이 메인인 기업은 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솔루션, 뭐 용역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달아놨을 겁니다. 이런 기업은 가지 마세요. 배우는 것도 없고요. 기업 자체가 오래 못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가서 여러분들 직사를 고생만 하고 돈도 보통 많이 못 주겠죠? 물론 이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많아요. 실제 대기업도 이렇게 어떤 과제를 하니까 꼭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캐시카우 없이입니다. 이런 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즉 다른 데서 뭐 하자 그러면 그 돈 받아서 하는 업체들인데요. 이런 업체는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라는 건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좀 자기 기업의 메인 아이템을 제시하는데요. 그 아이템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 기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다를 게 없어요. 그걸로 실제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기술을 아웃소싱 하는, 왜냐면 이게 그 아이템이 있어도요, 이 기술 자체를 아웃소싱, 그러니까 어디서 딴 데서 의뢰해서 받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템 자체가 매력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면 당연히 기업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경영자가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경영자가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런 기업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똑바로 안 한다면 여러분은 잘리겠죠. 근데 경영자가 자기 일을 똑바로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야겠죠. 그 기업을. 두 번째, 이거는 편법과 불법 사이인데요. 실제로 중소기업 많이 이렇습니다. 규모를 과장하는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규모를 과장하는 거 조금 편법 쓸 수 있지 않냐? 이게 곧 왜 과장을 하냐면 이 과제 따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카우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 과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기업이 매출 100억대다 이러는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억 정도는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기업이 몇 개가 합쳐져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확대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 기업에서 매출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매출은요, 과제를 따서 채운 매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데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과제가 제대로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만 강조하는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인원수 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를 가셨을 때요, 그 전혀 교류하지 않는 어떤 부서, 어떤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몇몇 기업이 합쳐져서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가시면 안 됩니다. 층수를 다르 쓰거나 어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하는 일이 전혀 달라서 만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요. 기업 자체가 여러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은 한 일주일 내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나오시면 좋습니다. 뭐 추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 이름, 대표 성별이나 지금 현재 실제 대표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이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과제 때문에.
과제 대표를 여자로 올려놓거나 이러면 더 가산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기업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데는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전부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영자의 경력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여러분들의 경력을 보겠죠. 여러분들 스펙을 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영자의 경력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피하셔야 되는 경영자들은요, 중소기업만 다수 경영을 해봤거나 이리저리 사업을 여러 개 해봤다, 이런 식의 경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사업을 약간 재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런 그 사업 능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그게 멋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없이 기업만 계속 살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데, 첨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진 경영자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첨단 회사를 한다, 이런 게 많은데 특히 IT 업계 많습니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들이요, 제가 좀 추천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이사나 사장 출신이나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세운 기업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대기업의 밴드 혹은 이렇게 업체, 납품업체로 세워진 기업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업에서 도와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괜찮고 사업 아이템 확실하고요. 체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또 여담인데 여기 플러스에서 너무 평등 이런 걸 중요시하는, 수평 이런 걸 중요시하는 기업도 피하세요. 그 권한을 나눠준다는 건 책임을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발자로서 취직을 하셨을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법률을 알아보고 있거나 혹은 뭐 회계를 처리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겠죠. 이런 기업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너무 기업이 수직적이고 그래서 막 꽉 막혀 있는 기업도 안 좋겠지만,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기업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좀 막연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막 허무맹랑한 기술이나 미래 혹은 경영계획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약간 철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철 없는 사람이 세상을 또 바꾸기도 하는 거니까 이 경계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없으면은 철이 없는 거고요. 실적이 있으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게 되겠죠. 그래서 막 정말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다, 막 이런 어떤 배지 붙이고 다니거나 무슨 앨런 머스크처럼 화성에 뭐 이걸 쓰겠다고 하거나, 그쵸? 쏘겠다고 하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업 생활을 똑바로 안 해보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아직 어떻게 보면 머리가 크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업을 제대로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숙한 행동이나 중이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속았으면 그 사람들도, 속은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이 탄탄해야지 나라 경제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기업이 커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5대5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업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결정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취업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되고 만족스러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